저희는 트랜스젠더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지지하고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퀴어의 눈으로 세상의 다양한 이슈를 읽어봅니다. 뉴스 읽어주는 퀴어! 옷이 좀 오늘 화려해요. 네, 트랜스젠더 프라이드 플래그를 코디로 했고요. 이제 트랜스젠더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얼마 전에 모 출판사에서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출판사에서 큐플래닛의 영상을 보고선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또 캡처를 이렇게 빠바바 하셔가지고 가져가서 우리가 마치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데 같이 동참해준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막 올린 사건이 있었어요. 은하수 언니 트랜스젠더 혐오했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지지한다.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배지를 달았고, 네, 여기 예쁘게 이렇게 플래그를 옆으로 이렇게 짜잔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희는 트랜스젠더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지지하고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지해요. 파이팅! 큐플래닛의 콘텐츠를 가져다가 혐오의 소리인 것처럼 만든 나쁜 사람들도 물론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어디 엉뚱하게 캡처해가지고 이상하게 쓰진 못하겠죠, 이제? 아니 근데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성소수 혐오하시는 분들이 무지개 그런 분들이 계셔. 그렇게 쓰면 안 돼. 지금 이거 주님이 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 다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예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겨울인데요.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고자 했던 아주 긍정적인 변화의 시간이었는데요. 업무 중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당당히 밝히고 업무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던 변희수 하사님이 계셨고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숙명여대에 합격을 해서 이제 숙명여대 입학을 희망한다는 트랜스젠더 A씨도 계셨습니다. 상황이 좋게만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군은 결국 변희수 하사님에 대해서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고요. 앞서 숙명여대에 합격했던 A씨 같은 경우에도 갖은 비난과 협박, 모욕 속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 입학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변희수 하사는 굉장히 그 실력을 인정받은 출중한 군인이었고 성전환 수술의 과정과 그 이후의 복무에 대해서 변희수 하사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는 굉장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근무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는 그런 의견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도 해요. 또 트랜스젠더 A씨 같은 경우에는 학내 그리고 학외에 어떤 학생들의 반발이 또 있기도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난을 하는 거죠. 왜 굳이 여군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느냐. 대학들 많은데 굳이 여대에 왜 지원했냐. 여자들만 다니려고 하는 이 안전한 공간을 트랜스젠더 여성이, 진짜 여성이 아닌 가짜 여성이 공간을 침략하려고 하고 별 얘기들이 다 나왔죠. 어딜 가도 지금 트랜스젠더 혐오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 시기예요. 트랜스젠더 A씨께서 이제 숙명여대에 입학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후에 몇몇 여성대학의 동아리들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 정정이 여성을 위협한다. 그래서 우린 거기에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냈고요. 근데 사실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고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성별 정정이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적었을까? 화이팅! 그리고 며칠 뒤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론화 과정,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당장 중단하라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장 중단하라. 트랜스젠더를 어떤 공간에서 배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정 과정까지 끝나버렸을 때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근거라는 게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들어가기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혐오에 의해서 본인이 포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사회나 어떤 제도가 변하는 거를 사람들이 못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도나 법을 다시 못 쫓아간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뒤로 젖고 상당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런 것들이 성명을 통해서 표시가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되긴 했지만은 그 와중에 근거로 끌어다졌다는 게 또 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다수의 여성대학 동아리에서 나왔던 성명에서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성별 변경은 성별로 인해 실질적 차별을 받는 여자들의 피해 사실을 흐리게 하고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누구든 여자의 공간을 침범하고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헌법을 빌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성명이나 청원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금지해주세요.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별 정정까지 마친 그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남성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공간을 위협한다라는 식의 얘기들도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뇌피셜이라고 하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요. 창출해내요. 남자로 사는 삶이 딱히 순탄치 않으니까 여자들 보니까 여자들 사는 게 괜찮아 보여. 여자들 사는 곳에 들어갈 거야. 여자들이 있는 공간을 침범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벗어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수용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별 정정, 트랜지션의 과정일 텐데 마치 그런 것들이 그냥 손쉽게 손가락만 까딱 손쉽게 손가락만 까딱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2006년도 당시에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용했던 첫 번째 판례를 들고 왔어요. 성전한 자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막상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물론 이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종전의 성을 따라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거나 취업이 제한됨으로써 결국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성별 정정을 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불평과 직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에 노출될 수가 있다. 특히나 한국과 같이 어떤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이나 배제 정서가 강한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대법원이 이미 2006년이면 몇 년도죠? 2006년이면은 지금 14년 전이잖아요. 올해가 2020이에요. 원더키드. 용기와 지혜로 헤쳐나간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성별 정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여자인데 뭐 왜 이리야, 남자 같은데 왜 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비난이나 혹은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성별로 정정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14년 전에 나온 거예요. 대학 동아리에서 나온 성명에서 헌법 34조를 근거로 성별 정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근거로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헌법 제34조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성별 정정에 대해서 대법원 얘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에 따른 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이지 금지를 시키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왜 14년 정도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연어예요? 퀴어롭게 세상을 바라본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사회를 향한 많은 궁금증들이 또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뉴스 읽어주는 퀴어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죠? 구글 폼 링크로 주제를 제보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